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책은 행복도 선택이다. 저자는 이민규. 마음을 바꾸면 인생도 달라진다. 인생을 바꾸는 긍정의 심리학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인생의 행복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고 얘기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부정적인 태도가 있고, 그리고 꼭 갖춰야 할 긍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시도와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 사례들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일부를 요약 발췌하여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내면의 대화가 운명을 조정한다. 당신이 하는 대화 중 가장 중요한 대화는 당신 자신과 하는 대화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평소 자주 말하던 것이 어느 날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은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인상을 쓰면서 피곤해 죽겠어, 정말 지겨워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밝은 표정으로 할 수 있어, 감사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망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 힘들 뿐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말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쉽게 고치기는 물론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겉으로 표현된 말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을 스스로가 충족시키면 된다. 바로 내면의 언어를 먼저 바꾸는 것이다. 생각은 내면의 언어로 만들어지며 그것이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소통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인 간의 소통이다. 또 한 가지는 내면적 소통이며, 이를 다른 말로는 자아 커뮤니케이션 또는 내면의 대화라고 한다. 다시 말해, 내면의 대화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자아와 자아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말한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과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말 속에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다. 1932년 미국에서 180명의 젊은 여성들이 수녀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감격적인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썼다. 이 수녀들이 쓴 글은 70년이 지난 후에 심리학자들의 손에 넘겨졌고, 연구자들은 거기에 쓰인 문장 속에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했다. 어떤 수녀들은 매우 행복한, 정말로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매우 많이 기재한 반면, 어떤 수녀들은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썼던 수녀들은 무려 90%가 85세를 넘기며 오래 산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긍정적인 단어를 별로 쓰지 않은 수녀들은 34%만이
85세 이상 생존했다. 단어를 사용하는 습관 하나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공격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고 따뜻한 어휘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 존 바그는 단어가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단순하지만 재치 있는 실험으로 증명해냈다. 그는 실험실 앞 복도에서 학생들에게 집단별로 상반된 언어가 적힌 카드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도록 했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공격적으로, 함부로, 무례한, 괴롭히다, 어지럽히다, 강요하다, 침해하다 등과 같은 무례한 단어들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존경하는, 사려 깊은, 감사하는, 참을성 있는, 양보하는, 공손한, 예의 바른 등과 같은 공손한 단어들을 보여주었다. 5분 정도의 문장 만들기 테스트가 끝나면 학생들은 진행자가 안내하는 실험실로 가서 다음 실험을 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실험실에 도착할 즈음 일부러 실험 진행자가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연구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집단의 학생들이 이런 짜증나는 상황을 더 오래 참아내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차이가 미미하리라는 연구자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무례한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었던 학생들은 평균 5분 정도만 지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실험은 언제 하게 되느냐 하면서 진행자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러나 공손한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었던 학생들은 달랐다. 무려 82%나 되는 학생들이 10분이 지날 때까지도 연구자의 대화를 전혀 방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었다. 달라지고 싶다면 사용하는 단어부터 바꿔야 한다. 안 된다, 싫다, 못하겠다 등의 부정적인 말은 실패를 부르고 가능하다, 좋아, 해볼 거야 등의 긍정적인 말은 성공을 가져온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면 일단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 있으며 사용할 말을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자기가 평소 어떤 단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사용하고 있는 단어부터 바꿔야 한다. 평소에 완전 짜증나, 난 안 돼,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정적인 말들을 찾아 긍정적인 말로 대체하면 당신의 되뇌 행복으로 통하는 신경통로가 개설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주변 사람뿐 아니라 당신 스스로 놀라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면 뇌가 만들어낸 감정의 종류도 바뀐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말 짜증나, 꼴도 보기 싫어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조차도 싫어질 것이다. 이런 경우 그 사람 적응하기 참 어렵네 라고 말을 살짝 바꾸기만 해도 싫은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진다. 애인에게 걸핏하면 우리 헤어져 라고 말한다면 그냥 해본 말이라 할지라도 헤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진심으로 애인과 헤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헤어지자는 말 대신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어휘로 대체해야 한다.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죽어버리겠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 말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말에는 대단한 예언자적 힘이 있다. 심지어 거짓으로 하는 말조차도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말한 대로 결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성 예언 또는 자기 이행적 예언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혼자 중얼거릴 때조차도 자신을 믿고 격려하는 어휘를 선택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비하하고 의심하는 어휘를 선택한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건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운명을 조종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내면의 언어이다. 내면의 언어는 좌절과 희망, 열등감과 자신감의 차이를 가르고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달성하기는 힘들겠지만 꼭 해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내면의 언어부터 바꿔야 한다. 내면의 언어는 사고를, 사고는 태도를, 태도는 행동을, 행동은 성격을, 성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려면 내면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그걸 해? 해봤자 안 돼. 등과 같은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스스로 자신에게 주입한다. 나는 그동안의 상담 경험을 통해 현재 우울증이더라도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조만간 우울증에서 벗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확인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자아가 대화를 주고받는다. 부지런한 자아와 게으른 자아,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 적극적인 자아와 소극적인 자아.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의 생각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언어로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다. 그러므로 감정과 행동을 바꾸려면 반드시 내면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자신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안에는 서로 대립되는 여러 가지 자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게 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정적인 성격을 바꾸려면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어휘를 살짝 바꿔 말하면 된다. 소심하고 신경질적이고 산만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 신중하고 감수성이 남다르고 호기심이 많다고 말해주자.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행위를 유발한다. 말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지만 말은 주인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이따금 내면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껏 사용해왔던 부정적인 어휘들과 부정적인 대화들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단어들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주고받도록 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심지어는 살아가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다. 누군가를 향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든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꿔야 한다. 작가인 버니 시겔은 이렇게 말했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내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또한 내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며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을 선택할 수 있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서 이를 그르친 상황에서조차 세상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 이에 비해 행복한 사람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조차 애써 좋은 점을 찾아낸다. 덧붙여 세상이 자기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을 꾸미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으려는 경향도 있다. 이처럼 세상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피해의식과 정반대로 고통을 겪을 때조차도 그것은 세상이 자기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을 꾸미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고방식을 역피해의식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역피해의식의 태도를 개발할 수 있을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단계적으로 던지면서 답을 찾아보면 된다.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를 가정해보자. 첫째,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니 다리가 부러진 게 손이 부러진 것보다 낫다. 보험을 가입해 놔서 그나마 치료비 걱정은 없다. 와 같은 답을 찾게 된다. 둘째, 그래도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좋은 점을 찾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묻기 때문에 당신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과는 다른 답을 얻게 된다. 이런 답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도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이다. 셋째,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대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런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술자리를 피할 수 있어 간에게 당분간 휴식을 줄 수 있어. 방어운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아 사고 예방책을 준비할 수 있다.
밖을 돌아다닐 수 없으니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읽을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 고통을 보다 평화스럽게 처리할 수 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일부러 고통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역피의식적인 태도는 교통사고나 실연 혹은 사기를 당했을 때, 시험에 낙방을 했을 때 등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부정적인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자리를 점령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주 다녀서 한번 만들어진 길은 쉽게 없어지지 않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로 다니게 하면 옛 길은 자연스레 없어진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찾아보자. 첫째, 삶이 언제나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지만 세상에 반드시 공정성의 원리를 따른다는 보장은 없다. 둘째, 불가피한 일은 받아들인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라고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억울하고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가피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면 할수록 고통은 점점 커진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용서하고 존재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 셋째,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완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분비 물질들은 감정을 고양시키며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넷째,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경쾌한 음악을 듣는다. 불쾌한 기분은 유쾌한 활동에 관여할 때 감소한다. 하고 싶었던 일과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다섯째, 즐겁고 희망찬 사람들과 어울린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활기차게 달라지면 기분과 사고방식도 달라진다. 여섯째, 당연한 일 속에서도 감사한 일을 찾아본다.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쉴 수 있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우울할 수 없다.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동시에 불행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